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입니다. 인계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이전 편에 ERCP 관련 시술과 시기까지 했고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은 이전 편에 예고해드렸듯이 바일주스라고 불리는 담즙의 양상과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해봐야겠죠. 그리고 PTGBD 라인 관리와 맥 관리 방법이나 카운트 방법도 알아야겠어요. 이어서 플루이드에 어떤 치료제를 섞어서 투약을 하는지 항생제 사용과 페인 컨트롤까지 해볼게요. 바로 인계 진행할게요. 바일백에서 첫날 100cc 나왔고 터비드 하다가 3일째부터 클리어 상태로 오늘 20cc 확인됐고요. 18일에 라파로 OP 예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일백에서 첫날 100cc가 나왔대요. 일반적으로 바일주스 생성은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500cc에서 1000cc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바일백을 갖고 있을 때 배액되는 양은 천차만별입니다. PTBD라면 배액량이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경험상 PTGBD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적습니다. 총담관 그 어딘가에 관의 끝을 위치해 놓았다면 생성되는 담즙을 거의 모두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과 같을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환자는 담낭 안에 관의 끝이 위치해 있고 담낭 안에 돌까지 있으니 간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담즙이 담낭을 거치지 않고 담관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PTBD보다 PTGBD가 경험상 배액량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담낭의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빼내는 목적이 더 클 것 같기도 하죠. 이어서 가볼게요. 첫날 100cc가 나왔는데 터비드 했대요. 터비드의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탁한 느낌, 맑지 못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 말하는 터비드의 뜻을 보면 흐린, 흙탕물의 혼탁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의 터비드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원래의 바일주스 색깔도 아니고 퍼스가 가득 찬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 악취도 매우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일주스의 색깔도 다양한데요. 그린, 브라운, 옐로우, 화이트 등과 같은 색깔인지 혈액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따라 블러디한지 또는 시어리어스, 생기니어스의 양상인지 혼탁도에 따라 터비드, 클리어한지 등등 여러 가지 양상을 체크해야겠죠. 배액되는 것에 따라 원래의 색깔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양상으로 변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일주스는 아주 짙은 초록색 또는 짙은 초록색이 섞인 갈색, 녹색이 비치는 노란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맑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환자는 색깔이나 혈액이 섞인 것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중점으로 언급한 것이 터비드 했다고 하니까 염증이 심해서 퍼스와 같은 양상이었나 봅니다. 첫날에는 터비드 하다가 3일째부터 클리어해져서 점점 양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퍼스가 빠지면서 색깔도 맑아지고 양도 줄어들고 환자는 통증도 덜해지고 열도 안 나게 되고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 수술이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참고로 100cc 정도라면 병동에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컵과 같은 곳의 양을 카운트하기가 편한데 양이 줄어들수록 측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린지를 이용해서 카운트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일반 주사용 시린지는 바일백 드레인 입구에 맞지 않은데 에네마용 또는 피딩용 50cc 시린지 있죠? 그것이 드레인 입구와 맞아서 빼내기가 편하니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험상 퍼커테니어스 드레인을 연결해 놓았을 때 맥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우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수차례 드레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인턴 선생님을 중간에 콜을 해도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우징이 심할 때 환자와 보호자는 시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또다시 간호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처음부터 너무 큰 관을 넣기는 쉽지 않아요. 시술 받으실 때 얇은 관 넣는 것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찌꺼기가 많으면 관이 막혀서 삼출물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드레싱 잘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환자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즈를 대놓고 패드까지 겹겹이 붙여 놓아야 할 때도 있으니까 바일 주스가 옷을 적셔서 환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PTCS를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PTCS는 ERCP 시술 중에서도 정말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니까요. PTCS는 경피, 경관, 담관 조영술인데요. PTBD 또는 PTGBD를 시행한 후 담도를 넓히거나 막힌 것을 뚫어주거나 조영제를 주입하여 치료 경과를 확인하거나 제거 가능한 이물질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징이 심할 때 또는 추가 시술이 필요할 때 이미 삽입된 관을 통해서 세척을 하기도 하고 관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커넥트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말 잘 빠지거든요. 피부 쪽은 실로 꿰매놓고 안쪽으로 고정을 잘 해놓기 때문에 거의 안 빠지는데 중간 커넥터가 빠져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커넥터 양쪽 부분을 바로 소독을 시행하고 잘 끼워서 거즈를 감고 위아래로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거나 피부 쪽으로 부착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빠지지 않도록이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후 바일백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꼭 챙겨 주셔야 관리도 쉽고 환자의 불편한 마음도 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플루이드 부분을 살펴볼게요. 플루이드는 ODS 1리터에 헤파멜즈 2개를 섞어서 시간당 40cc 들어가고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헤파멜즈라는 주사제는 수액에 믹스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간염이나 간 병변의 보조 치료제로 쓰이는데 8개까지 수액에 믹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리터 수액에 2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믹스를 하는 것 같아요. PTGBD를 하면서 간과 담낭을 모두 건드려 놓았고 담낭에 염증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미 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혈액검사 결과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TPT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ERCP 관련 시술을 했을 때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수치가 올라갔다면 수액의 단백 분해 억제제인 가백세이트 메실레이트 성분명을 가진 호이주 또는 올리나스타틴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오리스틴주라는 것을 1리터 수액에 1개에서 2개를 믹스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후탄이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죠. 투석을 진행하는 환자에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췌장염이 심한 환자에게도 사용합니다. 나파모스텐 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 췌장 내의 순환을 도와 췌장염에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이 역시 1리터 수액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티는 타조 4.5g짜리 1개 6시간 파리파리로 들어가고요 라고 했죠. 100cc짜리 생리식염수에 타조페란 4.5g짜리 원바이아를 6시간마다 투약을 한대요. 파리파리 들어가고요 라고 했는데 8시, 2시에 오전, 오후 6시간 단위로 투약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 60이 들어간다고 하면 6시와 12시, 오전, 오후 6시간 단위로 투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34번 영상 항생제 1편에 타조페란에 대해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라고요. 타조페란은 폐렴, 복강내 감염에도 많이 사용되고 담낭염에도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항생제는 환자의 균 검사 결과나 의사의 판단으로 다양한 항생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참고 바라고요. 이건 예시니까요. 다음으로 페인 컨트롤. PRN으로 트리돌이 있으니까 NRS 5점 이상이면 노티하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라고 했죠. 진통제는 트리돌을 사용한대요. 소염 진통제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주사제이고 아마 여러 병원에서 병동의 비치 약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맥락 없는 약이야기 71번 영상에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PRN은 라틴어로 프로레나타인데요. 필요할 때마다의 의미입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이미 들어와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오더를 풀어서 환자에게 바로 투약이 가능하죠. NRS 5점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하여 통증 점수를 표현해 놓은 것이죠.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NRS 점수를 표기하고 주치의에게 노티하고 바로 처방 실행을 하게 되는데 NS10cc에 믹스해서 사이드 슈팅하거나 2cc 시린지에 재서 IM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약은요.
환자가 원래 먹는 약에서 울트라랑 플라비 빼고 드리는데 판토록이 하나 더 늘어서 BAC 드리면 됩니다. 라고 했죠. 울트라는 진통제인데 PRN으로 트리돌 처방이 있고 주사제가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중복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은 울트라는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피부를 뚫는 시술을 했고 앞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항혈소판제로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라비는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나머지 혈압과 고지혈증과 관련된 약은 끊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약들을 끊게 되면 이분이 CAG를 했던 과거력도 있고 혈압도 높기 때문에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판토록은 한 알이 더 늘었다고 했는데요. 금식을 오래 유지했고 위와 식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하루 2회 투약도 가능합니다. 드디어 이 짧은 카덱스가 4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알려드려야 할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자꾸 산으로 가려는 것을 잡아오기도 하고 여하튼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지만 끝이 났습니다. 다음 편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 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쉬운 것으로 할지 다시 어려워질지 모르겠네요. 심전도를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많이 바빠서 빠른 업로드가 어렵고 댓글이 느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